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과 함께 조정을 맞았다가 현재는 64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연설을 할 예정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참산 맵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이틀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63K 중반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64K 초중반대에 일부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3K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66K 라인보다 더 밑인 65K 라인부터 69K 라인까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66K부터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66K부터 67K, 68K까지 아주 짙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건든다고 하면은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시각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리테일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숏 포지션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건 알트코인의 장이 아직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에 베팅하고 있는 리테일들이 많다는 의미와 같고, 심리적으로 롱,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시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어제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실제로 냉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과 오히려 떨어져 있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냐 9월 달에 인하를 하냐 싸우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안 된다, 11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에 이제 경선을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낸시 팔러시 하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좀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을 아주 자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시빌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자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전략자산이 된다라는 말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말과 같고, 기업을 넘어서 국가 간의 비트코인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들 수 있는 초입 멘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크립토 관련돼서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 강력한 한 방에 될 수 있는 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트럼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과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자산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발언을 할지, 내시빌에서 트럼프가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를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리테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리테일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요가 없는 정도,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예전에 보게 되면은 조정이 왔을 때, 또 아주 2021년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그만큼의 이제 리테일들이 관심이 없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정말 조정이 컸기 때문에, 너무나 긴 조정이었잖아요. 길고 하락폭도 컸고 리테일들이 지쳐서 떠나간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왜 기회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심리가 얼어 있을 때 다른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정말 좋지 못한 장인지 반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좋지 못할 때는 유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걸 통해서 코인들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시작점에 있고 리테일들이 얼어있는 이 시기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쇼터몰더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장이 조정이 왔을 때 이 좋지 못한 모습, 이런 라인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을 때는 그 뒤로도 이제 끌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조정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 되는 월렛의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2024년도 초부터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넷플로우 온 더 익스체인지스라고 해서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을 매집한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나가고 있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리테일들은 페닉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코인들을 던졌지만 특정 세력들 같은 경우는 50K 밑에서 50K, 그러니까 50K 라인에서 53K, 54K, 55K 라인에서 그걸 받아줬다 부근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페닉스를 유도하고 그걸 가져갔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도 반감기 이후에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 조정이 있는데 과거 사이클에 과연 그럼 조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게 되면 과거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변동성이 거의 없는, 정말 사람들이 끝났다 라고 하는 시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이 네 번째인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게 지나고 나면은 변동성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그 단계들이 늘 있어왔다. 늘 있어왔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다 모으고 축적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과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스닥이 며칠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팠던 시기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코럴레이션이 여전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위로 가 있고, S&P 500을 비교를 하는데 나스닥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고 미국 주식이 위로 올라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관계수가 많이 깨져 있었는데 과거 사이클에서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부분은 나스닥은 미국 주식은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 떨어져 있는 갭을 메꾸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간의 이 상관관계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점에서 뭔가 이 미국 주식과의 이 상관계수가 점점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부분을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맞닿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부터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블룸버그에 7월 23일에 펀딩 리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펀딩 리스팅인데 리스팅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보시게 되면은 7월 23일 보이시죠? 여기 날짜가 찍혀 있는데 이때 거래가 될 거다라고 아예 그냥 박혀 있습니다. 7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때처럼 수수료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티커가 이더입니다. ETH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수수료가 0.25에서 0.15로 완전히 낮췄습니다. 완전히 낮췄고 이 수수료는 가장
최저값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일 때 GBTC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GBTC에 보관할 이유가 없고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다 던졌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역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일부 존재하는 건 확실하고요. 하지만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25에서 0.15로 낮춰 GBTC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만들고자 그레이스케일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셀더 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됐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수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유출이 적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 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페닉스를 유도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차트 많이 잘 보시는 분들은 더 아실 텐데,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축척을 하고 그 뒤에 올라간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단계를 지났다. 페닉셀 구간, 그러니까 버튼 라인, 지켜야 되는 라인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투매를 유도를 하는 구간을 지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제 인도에 있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바이누를 굉장히 많이 탈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가지고 왔고요.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그냥 야구 카드보다도 기능이 없고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크립토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본인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크립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도 부정적일 필요 없다는 게 이런 것들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